지난 시간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였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토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의 9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관이 피토관입니다. 그냥 구멍을 뚫힌 관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체가 흘러가면은 1에서 2로 흘러가면은 유체는 이 지점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흘러가지 않느냐? 위에서 V2가 속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유체가 흘러가면은 저 물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물은 이렇게 정지해가 있겠죠. 뭐 한없이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 속도가 제로고 여기도 제로고 여기도 제로고 여기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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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즉 V2가 제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V2 이 점이 정체점이 되겠죠. 정체점.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정체점이 되고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은 정체압이 측정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스태그네이션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점과 2점에 대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켜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되겠죠.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방정식은 단순하게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 이꼴 Z는 같은 높이니까 처음부터 적을 필요가 없겠죠.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의 제곱인데 이 P2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P2는 이제 정체압 P0라고 적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속도 V1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 V1은 어떻게 되겠는가? 속도 V1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루트 로분의 2 P0 빼기 P1인가요? P0 빼기 P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P0분의 P1을 우리는 일단 여기서는 P0분의 P1을 일단 델타 P라고 적읍시다. 델타 P. 그러면은 루트 로분의 2 델타 P가 돼서 식 4의 32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답이 먼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델타 P는 델타 P라는 것은 1점과 2점의 높이 차이에 의한 압력 차이가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P1 빼기 P2는 우리 앞에서 했죠. P1 빼기 P2는 요걸 보면 되겠죠. 이쪽 압력은 보면 어떻게 되겠네요. 이쪽 압력은 P1 빼기 대기압이 델타 P가 P1 빼기 대기압이 높이 차죠. 즉 로지 H1이 될 것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P0 빼기 PATM은 높이 차는 델타 P는 로지 H2가 되겠네요. 여기 압력은 P1이고 여기 압력은 P2 즉 P0니까 높이 차는 로지 H, 여기서는 높이 차는 로지 H1. 따라서 우리는 이 델타 P, P0 빼기 P1은 두 식에서 차이를 해주는 바로 로지 H가 되고 이 H는 요 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것은 루트 2GH로 얻을 수가 있겠고 우리는 이렇게 4의 31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 따라서 이와 같은 장치에서 피토관을 이용하면 높이차를 측정하면 우리는 1점에서의 유속을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피토관이 되겠습니다. 피토관은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뚫어놓은 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피토관이 되겠습니다. 피토관을 이용해서 피토관은 즉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토 정압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피토관을 설명할 때 관에서 압력을 측정할 때 이쪽에 여기서는 정체압이 측정이 되고요.
여기서 측정하는 압력은 정압이 측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압. 자, 요건 유체가 흘러가는데 수직하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정지하겠죠. 이렇게 측정하는 그 정체압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으로서 압력을 정압을 측정하고자 하면은 유체가 흘러가는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요놈도 뒤로 똑같은 속도로 가면 여기 측정되는 압력은 정압이 측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로 유체와 똑같이 상대 속도가 없을 때 측정하는 압력이 정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벽면이 수직한 벽면이 있다면, 위에 이렇죠, 수직한 벽면이 있다면 여기에 흐르는 압력은 유체, 여기 측정되는 압력은 정압이 측정이 됩니다. 구멍이 이렇게 뚝 패 있을 때는 여기 유체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V1의 속도를 흐르고 여기서 압력은 그 P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되는, 물론 요 높이 차만큼은 있지만 여기서 측정되는 것은 정압이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지나가는 관에 수직으로 유동의 수직한 구멍으로 뚫어서 측정되는 압력은 정압이고, 또는 유동에 어떤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측정되는 압력은 정체압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으로 정압을 측정하려면 유체가 똑같이 흘러가면서 동일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측정을 해야 동일한 정압이 측정을 될 수가 있겠죠. 얘는 흘러가는데 얘는 정지해가 있다면 측정되는 압력은 정체압이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 요 두 개를 하나로 묶은 것이 피토 정압관이 되겠습니다. 피토 정압관, 이쪽에서 쳐다보면은요, 구멍이 두 개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관이 솔리드한 관입니다. 이중관 형태로 돼 있죠.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혀 있네요. 이렇게 구멍이 아래 위로, 예를 뭐 사방이 뚫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구멍이 이렇게 뚫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여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앞에서도 했지만 정체압이 측정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유동에 이렇게 평행하게 구멍 자체는 수직으로 이렇게, 여기서 측정되는 압력은 정압이 측정이 됩니다. 즉 P1이 측정이 되겠고 P0가 측정이 되겠고, 따라서 만약에 이 관이 이쪽에서 연결돼서 계기판에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가 델타 P를 읽었다, 계기판에서 읽었다 치면은 우리는 이 속도 V1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죠?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은 앞에서 똑같죠. P0 플러스 속도가 0이니까 이렇게 되고, 따라서 V1이네요. V1은 루트 로분의 2 델타 P, 앞에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델타 P를 계기판에서 읽어서 측정을 한다면 우리는 속도 V1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이 속도를 측정하는 주로 비행기에서 이것을, 비행기가 이래 있으면 제일 앞에 또는 여기 비행기 날개 밑에 이렇게 이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비행기, 옛날 비행기는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 GPS 이용해서 비행기도, 자동차도 옛날에는 바퀴 회전수에 따라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 내비에서는 GPS 신호받아가 속도 더 정확하게 측정하듯이 비행기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비행기는 여기에 이렇게 총구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요런 데에 그 피토 정압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P를 측정하면 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피토 정압관이 되겠습니다. 식은 앞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델타 P를 측정하면 432에서 유체의 속도 V1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피토 정압관이 되겠습니다. 피토관과 정압관, 여기서는 정압이 측정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앞에서 본 피토관하고 똑같은 거죠. 이 부분 두 개가 합쳐져 있다 해서 피토 정압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팔을 보면 그림 4의 9에서 유체가 흐르고 있다. 두 연결관이 모두 대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H가 20cm일 때, A 유체가 물일 때, B 유체가 비중이 0.8일 때 1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라. 자, 뭐 우리가 공식을 V 이꼴 루트 2G H를 안다면 뭐 그렇게 H는 요 H입니다. 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지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은 P2 이렇게 돼서 V1은 아까 앞에서 루트 로분의 2 델타 P. 그런데 이 델타 P는 바로 이 압력과 이 압력의 차이는 바로 높이 차 이거죠. 2GH 넣으면 바로 이렇게 되겠고요. 따라서 V를 계산해 보면 V는 루트 2 9.8 H가 20cm니까 항상 우리는 SI 미터 단위로 하면 계산을 하면 1.98이 나오겠죠. 1.98 이렇게 답을 적으면 안 된다 이겠죠. 속도의 SI 단위는 미터 per s. 물론 뭐 이거 미터 per s 제곱 이거 다 단위 넣으면은 지우고 지우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 SI 단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답이 나옵니다. B번 유체가 비중이 0.8일 때 1.1 속도 자체가 루트 2gh 로와 무관하네요. 그래서 B도 똑같은 답 이렇게 1.98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속도는 비중과는 무관한 식, 밀도와 무관한 식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답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압관으로 측정한 두 압력차가 20kPa이다. A. 공기가 흐를 때, 물이 흐를 때 속도를 구하라. 공기의 밀도는 1.23. 물은 안 주어져 있는데요. 1000이겠죠.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그냥 공식 해도 되고. 보통 이제 피토 정압관에 할 때는 아까 똑같죠? P1 플러스 2분의 1 로 V 1의 제곱 이꼴 P0. 따라서 V1은 루트 로분의 2 P0 빼기 P1 델타 P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번 공기가 흐를 때 V1은 루트 로 1.23으로 주어져 있고요. 2배의 델타 P 20kPa이니까 SI 단위라면 20000 항상 이렇게 기본 단위로 해야 됩니다. 계산해서 숫자를 치보면은 1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단위는 B번 V1은 밀도가 다르네요. 밀도가 1000분의 2 그대로 20000 하면은 6.3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압력차를 대입할 때 역시 SI 단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20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산 결과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SI 단위의 장점이죠. 밀도가 차이 크게 나기 때문에 같은 압력차에 대해서도 속도는 크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유랑 측정의 베르누이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유랑도 측정하는데 일단 유랑 속도를 측정하면 유랑이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유랑 그러면 보통은 최적 유랑을 얘기합니다. 최적 유랑 별 언급 없이 하면. 그 다음에 질량 유랑은 Q로 많이 적고요. 질량 유랑은 M.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자, 유랑은 균일할 때, 단면적이 균일할, 속도 분포가 균일할 때는 우리가 AV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단면 1에서 면적이 A1이고요. 여기가 A2다라고 하면은, 유랑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A 곱하기 V가 바로 유랑이, A 곱하기 V가 바로 유랑이 되겠습니다. 유랑이라 하면 만약에 지금 속도 분포가 균이라도 칩시다. 똑같은 속도 또는 평균 속도라 생각을 해도 될 것이고요. 이와 같은 속도 V로 흐른다. 그러면은 dt 시간, 델타 t 시간 동안에 지나간 거리는 이 거리는 V 델타 t가 되겠죠. 이만큼의 체적이 흘러나가겠죠. 그런데 아니지 여기다 A 곱해야죠. A 곱하기 이 길이 V 델타 t 즉 A 곱하기 V 델타 t 간 길이가 V의 속도로 이만큼 델타 t 시간 동안에 흘러나갔겠죠. 그런데 단위 시간에 얼마만큼 흘러나갔나 하는 것이 유랑이죠. 델타 t분의 AV 델타 t 즉 AV 즉 유랑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다 알겠죠. 유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랑은 A 곱하기 V. 거기다가 밀도 곱하면은 질량 유랑이 되겠죠. 흘러나간, 단위 시간에 흘러나간 질량이 되겠죠. 단위 시간에 흐르는 부피가 될 것이고, 단위 시간에 흐르는 질량이, 즉, 요거는 단위 시간에 흐르는 부피. 요거는 단위 시간에 흐르는 질량. kg per S가 되겠습니다. SI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단면적이 변하는 관에서 1차원 유동이라면 속도 1차원이라는 것은 오직 이쪽 방향, 지금 현재는 X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도 속도가 다 같다 이렇게 치면 m.1은 m.2일 것이고, ρ1 A1 V1은 ρ2 A2 V2일 것이고, 만약 밀도가 일정하다, 비합 ρ1과 ρ2가 같다면 지워지겠죠. 따라서 Q1 있고 Q2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연속 방정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는 5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질량유랑, 체속유랑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단면적에 따라 속도 분포도 균일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구할 것이고요. 더 일반적으로 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먼저 설명하는 것은 베르누이 방정식과 이 일종의 질량 보존 연속 방정식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랑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유랑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벤츄리메타. 이거 외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유랑계가 벤츄리 유랑계가 되겠습니다. 벤츄리 유랑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어쨌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압력을 측정해서 우리가 흐르는 유랑을 측정하는 장치가 벤츄리 미터, 요런 형태의 모양을 벤츄리라고 합니다. 그림은 여기 자세히 잘 그려져 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베르누이 방정식과 앞에서 말한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디에? 1점과 2점 사이에 베르누이 이렇게 적용시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 이꼴 같은 높이니까 Z는 안 합니다.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의 제곱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속 방정식을 적으면은 우리는 같은 밀도니까 A1 V1은 A2 V2 이런 식으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V1이라는 것은 A1분의 A2의 V2가 될 것이고, 이것은 다시 대문자 D분의 소문자 D의 제곱 V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적 B는 반지름 B의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요 식을 V1 자리에 요거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요 식은 V2로 표시가 되겠죠. D분의 D의 제곱 V2의 제곱. 이러면은 식에서 V2를 묶으면 우리는 P1 빼기 P2를 측정하면은 V2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V2를 구해보면 V2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루트, 대입해서 정리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그렇게 어려운 단계가 아니니까요. 2P1 빼기 P2 나누기 저 식 못 외웁니다. 여러분도 식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방금 두 식으로부터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1- A2 1- D분의 D의 4승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4의 36식이 되겠습니다. 6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럼 유랑은 이 V2를 구했으니까 V2가 가는 부분이니까 Q는 A2 V2 하면 되겠죠. A2 에다가 V2는 이거 전체
딱 들어오면은 우리는 4의 37씩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보면 이 V1 그림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이 V1은 면적이 넓은 부분이니까 V1이 V2보다 작고 V2가 크겠죠. 이 V2가 크면 여기서 속도가 더 크겠죠. 이 부분의 속도가 더 크면 이 부분에서의 압력은 일부분에서 압력보다 낮겠죠. 따라서 이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이 흐른다. 그럼 이 물보다 무거운 유체가 여기 있겠죠. 공기라도 되겠고. 그럼 이 높이차를 측정해서 우리가 압력 델타 P, 여기 델타 P죠. 이 델타 P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델타 P를 구하는 것은 앞에서 배운 높이차의 액축에 높이차의 U자관 이런 걸 이용해서 델타 P를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것은 아마 뒤에 예제 문제에서도 바로 다루어질 것이고 뒤에 연습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Q를 구하면은 Q가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V가 구해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베르누이 방식 우리가 가정했을 때 마찰도 없고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마찰 약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실이 조금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구한 아이디얼, 이것은 이론적인 구한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Q, theoretical, TH 또는 아이디얼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는 이만큼 차이가 나다. CD만큼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알면은, 그런데 이것은 대개의 경우 보통 아주 큽니다. 0.97, 0.96에서 0.98 이 정도 좀 비교적 큰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구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벤츄리의 정확한 우리 뒤에 나중에 관내 흐름 할 때 또 다시 얘기합니다. CD 이런 것은 실험에 의해서 벤츄리 모양에 따라서 실험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면 더 정확한 액추얼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고, 이 CD를 우리는 벤츄리의 송출계수다 또는 유랑계수다, 영어로는 discharge coefficient, 번역을 책에 따라서 송출 또는 유랑계수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4의 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벤츄리에서 D = 20cm, 소문자 D, 이거 크게 안 돼 있네요. 소문자 D, H가 30이고, 벤츄리의 송출 개수가 0.951일 때 유랑은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 있다면은 공식을 외워서 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 써야 되겠죠. V1, A1은 V2, A2,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은 P2 플러스 2분의 1 로 V2의 제곱. 물론 A1은 A1과 A2. 여기서 V1은 A2, A1분의 A2, V2. 그러니까 요거는 D분의 D의 제곱 V2를 여기 대입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한 1, 2분 하면은 우리는 V2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V2는 루트 2 델타 P 나누기 로 1-D분의 D의 4승.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금방 어려워 보여도 금방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Q 액추얼은 CD에다가 VA, V2, A2, A2, V2 이렇게 하면은 다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델타 P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높이차로 주어져 있죠. 금방 눈에 보이죠. 이 높이차는 이 높이와 이 높이니까 이 높이차는 델타 P는 EGH가 로GH가 되겠죠. 델타 P는 로GH 이렇게 대입을 하면 로 지워지고 이렇게 EGH 이렇게 우리 체계처럼 되겠죠. 따라서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은 숫자 대입하는 건 하지 않겠고 이렇게 구해서 SI 단위로 다 대입을 하면 0.0187 V2를 여기 계산하고 A2 4분의 파이 D 제곱 A2는 여기서 면적입니다. 소문자 D를 계산해야 되고 CD는
0.95라 그랬고 딴딴딴딴 대입을 하면 0.0187. 자, SI 단위로 하면 유랑은 뭐라? 단위 시간에 흐르는 부피니까 메타 삼성 per S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SI 단위는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수력 기울기선, 에너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베르누이 방정식을 보면 베르누이 방정식이 P 플러스 2분의 로 V 제곱 플러스 로 G Z Z 이꼴 컨스턴트 하다 그랬는데 양변에 로 G로 나눕니다. 로 G분의 P 2G분의 로 G 이렇게 나누면 바로 이 식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일정하니까 이것도 일정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의 차원은 뭐겠습니까? 요게 높이니까 다 해보면은 다 길이 차원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HT라 해서 일정하겠죠. 이 HT를 우리는 이제 각각을 이름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항은 다 높이와 같습니다. 다 높이와 같을 때 영어로 우리는 그것을 높이를 헤드라고 얘기합니다. 헤드. 머리, 헤드. 그래서 번역을 제일 처음에 두. 근데 보통 물이니까 수두, 그냥 두 하기 이상하고 수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압력인데 물의 높이로 나타내는 것. 압력 수두, pressure head 또는 정압 수두. 그 다음에 속도인데 높이, 속도인데 높이 같은 역할을 하는 속도 수두, velocity head. 그 다음에 Z,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위치, 높이죠. 굳이 위치 헤드 붙이자면, 그리고 전체도 높이 차원이니까 total head. 영어에서 헤드는 높이를 얘기합니다. 차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피에조메타 수도, 로지분, 요거와 요거를 더한 것을 우리는 피에조메타 수도, 크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고요. 주로 요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전수도. 요 두 항을 합한 것을 우리는 피에조메타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 형태는 앞에서도 했지만 P 플러스 2분의 로 V 제곱 플러스 로 G Z 이꼴 컨스턴트, 이 식이 베르누이 방식이 유도할 때 나왔지만 실제 우리가 유체 관에서 유동이나 이런 더 많이 쓰는 식은 오히려 이 식을 더 많이 씁니다. 실제 나중에는 이 식을 더 많이 쓰고, 또는 책에 따라서 로지를 감마분의 P 플러스, 나는 이 감마 사용하는 거 좋아 안 한다 그랬죠. 이거는 FLT 중량 단위, 중력식 단위, 공학 단위, 중력을 이용한 중량을 이용한 공학 단위에서 나온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감마라는 자체를 귀찮더라도 로지분의 P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SI 단위 쓰는 것을 계속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력 기울기선과 에너지선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선 또는 에너지 기울기선, 에너지 라인 또는 에너지 그레이드 라인, 수력 기울기선 울자가 붙어서 을자같이 보이는데 울입니다.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이라서 보통 HGL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에너지 라인은 EL 또는 EG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 4장에서는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 적용하고 마찰 손실 없습니다. 마찰 손실 비점성입니다. 비점성, 점성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우에 우리가 따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이 있는데 이런 관이 있습니다. 높이가 Z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정압을 이렇게 흐르니까 정압을 측정하는 거,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수지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방향의 직각으로 이렇게 관을 연결하면은 정차압이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군데만 해볼까요? 여기도 해봅니다. 여기도
뚫어서 자 하면은 여기도 딱 하면은 그림이 책에는 좋은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 그림을 책 그림 보기 전에 먼저 이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체가 흘러갑니다. 자, 흘러가면 압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유체는 관이 올라가겠죠. 어느 쪽이 더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까요? 더 적게 올라갈까요? 이쪽이 정체압이고 여기는 정압이 측정이 되니까 이것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1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관이 어느 만큼 올라갈까요? 자, 기준선이 지금 여기가 기준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가 기준선이 하나 있네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올라가는 높이. 자, 우리 기준 높이는 뭐 어디든지 해도 좋습니다. 여기부터 해도 좋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압력을 이제 여기서는 편의상 대기압은 그냥 무시합시다. 게이지 압력으로 합시다. P 게이지 압력으로. 게이지 압력으로 생각한다 합시다. 대기압은 0이고요. 대기압은 하나도 안 올라가겠죠. 물이 대기압과 같다면. 자, 여기서 압력을 우리가 편의상 게이지 압력으로 나타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요 높이 차이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어떤 이게 기준 높이 요 높이 차이. 여기서 바로 로지분의 P가 되겠죠. 압력 차이가 H라면 로지 H가 P 빼기 PATM인데 게이지 압력을 하면 그러니까 P 게이지 나누면 요 높이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로지분의 P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속도수도 이게 속도가 높이를 환산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20분의 V죠. 이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Z1 플러스 로지 분의 P 플러스 이 부분은 정압, 즉 여기는 정압이 측정이 되겠죠. P0. 정압이 측정되니까 P0는 바로 이만큼 더 올라가는 이 높이 차가 바로 속도수다. 이만큼 더 높이 가겠죠. 2지분의 V제곱만큼 올라가고 따라서 이 높이가 각각 높이가 바로 이것이 Z 이 부분이 로지분의 P 이 부분이 2지분의 V제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거 전체가 바로 뭐가 되느냐면 HT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쉽죠? 여기서 올라가는 손실이 하나도 없다면 이만큼 올라가겠습니까? 똑같겠죠? 왜 이게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높이는 기준으로 해서 요걸로 기준으로 요거보다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가 이런 질문을 수업 시간에 저는 질문을 잘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수업 시간이면 한 명씩 물어볼 겁니다. 야, 너 이거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그러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모르겠습니다. 대답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경우는 지금 답이 없네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70%, 80% 이상의 학생이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A, B 있다면 A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80%. 왜? 책의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의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어떻고 저떻고 온갖 핑계를 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답은 B 올라갑니다. 왜? 이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나타내는 것이 2지분의 V제곱이죠. 자, Z
로 지분의 P, 2지분의 V제곱. 그런데 우리 책과 그림을 달리 그렸죠. 책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거는 뭔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도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이러면 수업 집중 안 하는 거죠. 이것은 올라가면서 면적이 줄었고, 이 그림은 면적이, 내가 일부러 이래 그린 겁니다. 이거 뭐 같은데 내가 이래 그림을 못 그려서 이런 게 아닙니다. 관을 올라갈수록 크게 그린 거죠. 그 말은 V2가 V1보다 작겠죠. 그렇다면 이 높이는 똑같은데 이게 에너지 라인입니다. 에너지 라인. 이 높이는 똑같은데 V2가 작으니까 이 높이 차이 2지분의 V2 제곱은 2지분의 V1 제곱보다 작죠. 따라서 이건 더 올라갑니다. 우리 책은 이 경우죠.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책의 그림, 좋은 그림 보고 얘기를 하도록 조금 더 깨끗하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기준 높이에서 여기까지 어떤 위치까지 높이가 Z2고요. 이 부분이 로 지분의 P1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속도 수도까지 다 더한 부분이 에너지 라인이죠. 자, 이 경우는 V1 비해서 V2가 크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크죠. 이것이 이거보다 크겠죠. 따라서 이건 더 많이 내려올 것이고, 따라서 그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선을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력 기울기선이다. 어떤 책에서는 수력 구배선, 내가 구배가 뭐 한자입니다. 구배, 요즘 뭐 9배 이런 말을 써 수력 기울기선으로 해야 됩니다.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 수력 구배선.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쓰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단 이 그림은 다시 말하지만 관 사이를 흐를 때 마찰 손실이 없을 때 그렇겠죠. 만약에 마찰 손실이 있다면 에너지 라인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에너지 라인은 손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선, 수력 기울기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4장 전체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나와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